안녕하십니까. 청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원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공백기가 있었고 다시 이번에는 강의를 재개하면서 견성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견성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견성이 뭔가 하면은 사실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정신 차린다는 게 이게 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냥 생각, 감정, 오감에 끄달려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보담은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뭐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깨달음이라는 용어가 깨달았다, 그 깨달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럼 도대체 뭐냐? 사실은 깨달았다는 것이 정신 차렸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깨닫는 거 뭐 쉽네, 정신 차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럼 여태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깨달았다 그러면은 뭐 대단하게 하늘을 붕붕 나르고 깨달고 난 뒤에는 그러는 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깨달았다는 것은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 견성한 상태를, 그거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제 풀어봅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쳤다고 그러죠. 깨쳤다. 그 쉽게 얘기해서 알았다, 알아차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다, 알아차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상태를 내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정신 차린 상태, 정신이 번쩍 든 상태, 이거를 깨쳤다 그러고 깨달았다 그래요. 정신이 번쩍 든 상태. 정신이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한 번도 정신 차리고 중간중간에는 정신을 차리겠죠. 그런데 그냥 이 생각, 감정, 오감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떠보니까 딱 먼저 뭐가 나요? 생각이 나죠. 오늘 배드민턴을 치고 회사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오늘은 바쁘니까 바로 회사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눈을 뜸과 동시에 눈을 감았을 때는 이 열반 상태,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꿈을 꾸면은 생각이 있는 상태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깊은 잠이라 그러죠.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꿈을 계속 꿀 때는 뭔가 의식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 푹 들었을 때와 잠에서 딱 깨어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각놈에 의해서 생각이 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출근하죠. 그러면 누구예요? 나라는 놈은 어때요?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가지고 막 결제 사인하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해요. 그렇죠? 이걸 사인을 할까 말까 다 생각해요. 저놈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저 어떻게 처리할까,
다 생각을 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은 생각에 매몰돼서 살고 있다. 그 내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상태에서 그 판단을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1년 365일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우리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생각에 매몰이 돼서 살아가는,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는 생각에 매몰돼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뚝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깨달은 상태예요. 여기가 정신 차린 상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늘을 붕붕 나르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공중부양을 하고 이러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 이걸 불교 용어로는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 기독교에서는 뭐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깨쳤는데, 깨치는 거에는 작은 깨침이 있고 큰 깨침이 있어요. 깨치면은 작은 깨침이 있어요. 그러면은 작은 깨침이란 뭔가 하면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몰랐던 것을 알아서 깨치는 상태. 이것도 하나의 깨침이에요. 그래서 생활이 변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큰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치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런 그 진리, 변하지 않는 이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에서 대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제 도사라 그러죠. 뭐 쉽게 얘기해서 도사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명칭들을 제가 많이 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깨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지식을 깨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식을 깨친다는 것은 뭐냐? 지식을 깨친다는 것은 쉽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평생 잘 살았는데, 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건강검진을 이제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협심증이 보인다, 이런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협심증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협심증이 보인다고 하니까 빨리 거기에는 어떤 것이 좋은가, 또 방지책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막 찾든지, 본인이 책에서 찾든지, 안 그러면 TV에서 보든지, 누가 얘기를 듣든지.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막 백방, 왜? 내가 다급하니까 백방 찾다 보니까 협심증에는 일단 의사는 아스피린을 먹으래요. 피를 묽게 해야 되니까 아스피린을 먹으래요. 그리고 협심증 약을 먹으래요. 이제 의사가 한 얘기는 그거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누구 친구들이나 이제 뭐 그런 병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뭔가 하면은 음식은 호도를 꾸준히 먹으래요. 호도를. 거기 견과류 쪽에 뭐 호두가 좋다고. 그럼 야채를 먹으래요. 뭐 야채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야채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미역이 좋다. 자, 이게 무슨 깨달음이야? 그러면은 협심증이 내가 당장 걸렸으니까 그전에는 몰랐죠, 그죠? 생각도 없었고 뭐야? 생각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살아왔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당장 협심증에 걸리고 나니까 정보를 찾아서 원래 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생활해왔던 정보를 찾아서 약을 먹게 되고 야채를 먹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행동으로 당장 움직여집니다. 행동이 변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냥 아는 지식하고 틀려요. 지식은 알고 저장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럼 다음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할 때 그 지식이 기억력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틀려요. 지식하고는. 내가 지식으로서 어떤 습득을 해서 알았지만은 분명히 행동으로 바로 옮겨집니다. 이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아이고 깨쳤다 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사 살아가면서 깨쳤기 때문에 보세요. 행동이 바로 변하죠. 이런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깨달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도 담배를 수십 년간 피웠습니다. 수십 년간 피우다가 그걸 했는데 어느 날 이게 하나의 어떤 쇼크적인 작용이지만은 어느 날 이제 폐암으로 이제 고인이 된 친구 고인이 됐다고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문상을 갔습니다. 병원에. 그래서 문상을 가가지고 안 그래도 나도 담배를 피워서 지금 찜찜한데 지금 젊은 나이에 친구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영정에 가서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에 띵 하게 자기한테 뭔가 이 느낌이 오는 것이 있어요. 이 깨달음이에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된다. 끊어야 되겠다. 이 같은 작심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친구 문상을 하고 돌아오는 길부터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좋아하던 담배가 맛이 없어요. 안 피웠어요. 피우고 싶지도 하겠죠. 그러나 참고 안 피웠어요. 행동으로 바로. 그러니까 깨달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행동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단지 지식이 담배 피우면 나쁘다. 지식으로 백날 알고 있어봐야 생각하면은 지식으로 생각이 매몰돼서 살 때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또 반복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깨달음의 핵심은 그 다음에 큰 깨달음, 대진리. 큰 깨달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생각이 끊어지는 상태예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뭘로 산다 그랬어요? 생각으로 산다 그랬죠. 정확하게는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이게 큰 우리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 감정, 오감, 그 에고 전문 용어가 이제 막 나오네요. 그래서 에고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우리는
왔어요. 그런데 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놓아야 돼요. 끊어진 자리예요. 아니, 끊어진 자리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쉽게 얘기해서 생각으로 쭉 살아가다가 생각, 감정, 오감 살아가다가 또 끊어지면 뭐예요? 여기가 공적 영지고 정신 차린 상태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견성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깨달아 그 생각, 감정, 오감이 끊어지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생각, 감정, 오감이 뚝 끊어지고 정신이 바짝 차려지느냐, 견성이 되는 견성 상태에 돌입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몇 초 정도 지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생각, 감정, 오감 살아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정신을 차리는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고 진리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끊어지면은 공적영지 상태로 들어가는데, 공적영지라는 것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림 영지,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상태를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고요한데 생각이 툭 끊어졌으니까 고요한데 뭔가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 상태,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그 이제 제3자의 눈이라 그러는데 생각하는 놈이 이제 보여요. 제3자의 입장에서처럼 그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한다. 이게 다 보여요. 이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고 정신 차린 상태고 견성한 상태예요. 오늘은 개괄적인 그 이해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놈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3자적인 깨어있는 상태, 깨친 상태, 견성한 상태에서는 생각하는 놈이 보이니까 생각하는 놈의 잘못된 점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거죠.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을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그냥 그게 내 총동원된 지식 살아오면서 그거를 계산 막 해서 그 생각으로,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생각을 풀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못해요. 자기는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는데, 주식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찍었는데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 감정, 오감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끊어져야. 그래서 해면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해면스님이 멈추면 보인다. 뭐가요? 생각이 멈추면은 보인다. 뭐가 보여요? 공력이용지, 정신 차린 상태가 된다. 직감이 나오는 거. 멈추면 보인다. 그 고요한 상태에서는 직감이 나오게 돼요. 우주의 법칙,
진리, 이 직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이제 도인들이 뭐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해서 바른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멈춰라요. 그러면은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바른 판단을 제3자의 생각을 제3자의 눈으로 공적 영지 상태에서는 또랑또랑하게 보이는 놈이 제3자의 내 생각하는 놈을 본다. 그래서 고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행동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1년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이 정신 차린 상태, 정신 차리는 방법, 그래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쭉 이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 차린 상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